자녀 가업 종사를 시켜놔야만 가업 상속이 된다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업 상속 공제 상속인 요건부터 볼게요. 저번에 비상속인 요건 했잖아요. 상속인 요건은 상속인은 어떤 것 같이 당연히 18세 이상은 기본이죠. 18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상속인, 며느리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 개시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되면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임원의 취업을 해야 돼요. 상속인은. 그리고 신고 기한부터 기간 1부터 2년 내에 대표의 취임을 해야 됩니다. 18세 이상이고 신고인 임원이 되어야 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의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상속인 요건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가업 종사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 종사 요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되기 전 상속 개시 2년 전 개시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업무를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자녀 가업 종사를 시켜놔야만 가업 상속이 된다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65세 되기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는 65세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골프 치러 가서 천둥 벼락 맞아 죽는 확률이 몇 억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다 그럽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 인재, 교통사고 같은 거요. 이러한 경우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상속 개시 전 가업 종사 요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천재지변, 재인재 그러니까 도대체 인재가 뭐냐? 교통사고 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인가요? 뇌졸중인가? 이런 걸로 돌아가시던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던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65세가 되었을 때 사망을 하게 되면은, 65 이전에 사망하면 적용이 안 되는데, 65세가 딱 되는 순간부터는 상속 개시 2년 전에 가업 종사를 시켜 놓아야만이 가업 상속 공제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18세 이상, 신고기한, 가업종사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은 상속인 본인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가업종사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우자가 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상속인이 충족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에 했던 가업 승계 정여 특례 있잖아요. 가업 승계 정여에서는 지분을 넘겨줄 때 수정자, 정여를 받는 사람이 자녀도 되고 그 배우자도 되었어요. 이 경우는 수정자가 둘 다 선택해서 살 수가 있지만 상속인은 가업 상속 공제 상속인만 돼요. 다만 요 요건에 대해서만큼은 그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하면
상속인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의미 상속인의 요건은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속인도 받고 상속인도 받는데 공동으로 비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으로 갖추어야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상속일이 개시가 됩니다. 상속 개시됐어요. 상속 개시. 그러면 상속 개시 날로부터 과거 10년, 상속 개시 날로부터 향후 7년, 사후 관리 기간 끝난 날이죠. 끝난 때죠. 총 17년 동안 비상속인이든 상속인이든지 둘 중에 누구든지 간에 조세 포탈하거나 회계부정으로 조세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에 나옵니다. 회계부정은 주식회사의 내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세 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어야 돼요. 뭐 항소를 포기한다든가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든가. 징역형을 받으면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세 포탈이나 회계부정의 경우에 징역형이 아니고, 징역형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벌금형을 받았으면 벌금을 얼마 받았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세 포탈을 할 때는 5억 이상 또는 3억 이상이면서 전체 상속세의 30% 이상을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해가지고서 이게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상속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전체 30%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벌금 받은 사람은 상속공제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 회계부정 같은 경우에는 회계부정 쉽게 분식회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이상 변경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상속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한 게 한 4% 정도만 변경했다.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거죠. 기간이 길죠, 그죠? 과거 10년부터 향후 7년까지 17년간 사이에 확정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장남이랑 해서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장남이 처벌을 받고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장남으로 상속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형을 받은 게 아니고 장남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남한테, 그죠? 차남한테 저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형제간끼리 좀 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차남을 대표자 상속인을 지정해서 상속공제를 받고 장남은 지분만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장남에게는 배당 청구권이나 아니면 차남이 대표자라도 장남을 나중에 경영인을 시키고 싶다. 그럼 7년 지난 후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장남에게 뭐 의결권을 준다든가 민사신탁을 활용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속인까지 요건을 봤으니까 이제는 사후관리를 잠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크게 상대적 사유와 절대적 사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가압상속 공제에 있어서 사후관리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아서 사후관리 정확하게 해서 이 사후관리 요건을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우리 회사는 맞다, 안 맞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후관리 꼭 아셔야 됩니다. 사후 정확하게 법적 의무는 사후 의무 이행 위반 사유입니다. 위반 사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사후 의무 이행 위반 사유인데 상대적 사유가 있고요. 절대적 사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법령에 상대적, 절대적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 사유, 왜 상대적 사유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사유고요. 절대적 사유는 정당 사유가 없습니다. 준수를 해내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고 절대적 사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요 상대적 사유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게 자산 처분. 상속 공제를 받아서 자산 상속 받았는데 그걸 임의대로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산 처분하는 경우는 5년 내에 1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7년 내에는 2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은 사무 의무행 위반에 걸려서 상속세 추징을 당합니다. 요 경우 추징을 할 때는 요 자산 처분율에 따라서 처분한 만큼 추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속인의 가업 비종사입니다. 상속인의 가업 비종사. 종사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대표도 하기로 했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비종사, 상속인이 가업 비종사 하는 뿐만 아니라 주된 업종의 변경도 포함이 돼요. 전에 우리 성계정에 등록할 때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주된 업종 변경. 그때 안 보신 분들은 성계정에 등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중분류 내에만 허용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어려우면은 국세청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업비종사 중에 또 있는 것은 1년 이상의 휴업, 1년 이상의 무실적, 그 다음 폐업 하는 것들이 다 상속인의 가업비종사에 해당이 돼서 이걸 하게 되면은 사무 의무이행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무실적은요, 저는 우리가 창업정려 배웠잖아요. 창업했을 때는 5년, 9년 무실적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계정려나 이 가업상속 공제인 경우에는 무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분 감소가 됩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특수관계 포함해서 50%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행제가 상속인이 있었는데 그 상속인이 처분을 해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본인이 40% 가지고 있고 어머님이 20% 가지고 있고, 그죠? 또 딸이 40%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100% 가지고 있었는데 이 40%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모녀간에 합심해서 이거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이 대주주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겠지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분 감소가 돼서 사후 의무이행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 추징 나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절대 사유라는 거는 매년 상속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간 사업연도, 2년간, 그러니까 직전하고 직전까지 2년간 정규 근로자 수 평균을 내서 또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의 평균을 내서 이 평균이 이건 이제 기준 고용 인원 또 기준 총급여라 그래요. 과거 2년간. 그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80%에 미달하거나, 그죠? 근로자 수가 80% 미달하고 총급여도 80% 두 개 다 미달이 돼야 돼요. 언제가? 매년 사업연도, 7년간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매 사업연도는 그 해에 근로자 평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준 2년간 기준 근로자 수 평균의 80%, 또 급여도 기준 총급여의 80%에 둘 다 미달하게 되면 사후 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사분제는 매년 하는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7년간 누적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이 이것과 같거나 높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 절대적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볼 텐데, 우선 이 상대적 사유와 절대적 사유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보여야 될 거는, 이 상대적 사유는 상속 개시 1부터 7년간 사이에 적용되는 거고요. 절대적 사유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예요. 상속 개시된 사업연도 연도 말부터 7년간이에요. 그 틀리죠. 2022년, 그죠? 여기에 2022년 4월 1일 날 상속 개시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7년간 2029년 3월 31일이 7년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상대적 사유가 적용되는 구간이고, 절대적 사유 구간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해서 29년 12월 30일까지가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5번째 하고 4번째 두 가지는 절대적 사유이기 때문에 4년도 말을 기준으로 7년간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상속 개시일부터 7년간 나야 되는데, 이 정당한 사유하고 절대적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래도 막상 이제 이러한 일이 부닥치게 되면 그 회사의 특징이라든가 지분 구조, 또 상속인의 성향 같은 걸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정당한 사유하고, 이것도 사실 지금 대충 훑은거려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또 그 다음 시간 강의를 해서 링크를 해 둘 테니까요.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